너 뭐해? 자, 안녕하세요. 자, 저와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 저랑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파인만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갑자기 뭔가 싶죠? 코로나라서 집에서 요즘 조금 무료하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랑 얘기할 내용은 오늘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기율표라는 거를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기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건데 일단은 저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수업 때 하듯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수업 자체는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과학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들로 시작할 거고요. 자, 시작할게요. 제목 30분 재미있는 과학입니다. 자, 30분 동안 저랑 얘기할 거예요. 30분 동안 얘기할 거니까 아주 길지 않아요. 사실 30분 동안 얘기는 안 될 거고 한 20분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왠지 20분 재미있는 과학이라고 하니까 왠지 없어 보여서 30분 이렇게 대충 했어요. 자, 화학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건 화학이란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학에서 나오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이 주기율이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화학이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과학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울 건 화학이에요. 화학이라는 건 어떤 물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런 과학의 영역이에요. 가령 어떤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는 왜 딱딱하지? 근데 고무는 왜 말랑말랑할까? 그리고 돌멩이는 가스레인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불 위에 넣으면 그냥 뜨겁게 달궈지지만 불타진 않죠? 근데 고무는 불이 붙어요. 그리고 녹기 시작하죠. 이 두 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공기는 왜 우리가 만질 수 없지? 액체는 왜 찰랑찰랑거릴까? 고체는 왜 딱딱하지? 이런 얘기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 바로 화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학은요, 물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질을 이루는 근본, 이게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원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원소를 쭉 정리해 놓은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원소를 정리한 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원소를 정리하는 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곱하기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곱하기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3, 1은 3, 3, 2, 6, 3, 3, 9, 1, 2, 3, 4 차례차례로 곱해가면서 3단, 4단, 5단 이렇게 단을 올려가면서 차근차근 배웠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떤 갑자기 3일은 3에 39 이렇게 바꾸고 넘어가진 않아요. 그쵸? 순차적으로 숫자를 바꿔가면서 배우죠. 똑같이 원소들도 이런 순차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을 그 변화의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원소들의 특징이 변해가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표를 주기율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바뀔 때 이런 것들을 주기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박수를 치고 있죠? 지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네 번. 자, 네 번의 간격을 가지고 박수 치는 속도가 달라졌죠. 이런 것들을 네 번의 간격, 이걸 우린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어떤 특정 간격도가 뭔가 일정하게 바뀌어 나가는 그 기간을 주기라고 얘기하고요. 화학의 원소에서도 이런 주기가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원소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배울 건데요. 차차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배워 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준성이고요. 파인만에서 과학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혹시라도 계속 과학을 해 나가신다면 저랑 화학을 자주자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뭐 제가 좀 화학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화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화학을 배우시게 된다. 그러면 저랑 좀 오래오래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한번 30분 재미있는 과학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림 뭐 같아요? 여기 보면 뭐 하얀색 이런 점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막 실 같은 게 막 쌓여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원자라는 걸 그려둔 거예요. 자, 원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질을 이루는 원소 입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원자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원자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자라는 건 여기서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이루는 원자들은 총 112개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옛날 책이에요. 옛날 오래된 책들을 보면 112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아주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지만 다 112개를 다 조합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최근에 거기에 6개의 원자가 더 추가되어서 더 발견된 거죠. 그래서 총 118개의 원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총 몇 개다? 118개입니다. 118개의 원자들이 있게 되고요. 그 책마다 좀 다르게 소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약 110개 혹은 112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은 조금 오래된 책이고요. 약 120개 혹은 118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최근에 쓰여진 책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원자들이 다 모여서 만든 물질들로 우리 세상이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채워져 있는데 이 원자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작을까요? 얼마나 작을까? 우리가 눈으로 원자를 봤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물체는 뭘까요? 사실 그 할머니들 좀 눈이 약간 침침하신 분들은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넣을 때 이게 잘 안 보여 이렇게 하면 겨우겨우 넣으세요. 사실 그쵸? 그 바늘에 있는 구멍도 우리가 사실 잘 보지는 못해요. 제대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들은 정말 보기 힘들겠죠. 근데 원자라는 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제가 미국에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보면 사실 뭐 디즈니랜드도 있고 캘리포니아에 제가 갔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되게 맛있는 버거집이 있어요. 햄버거집이 있는데 뭐 인앤아웃인가? 여기다 이렇게 광고 얘기해도 되나? 제가 거기다 돈 받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앤아웃이라고 되게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되게 유명한 버거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막 햄버거를 사 먹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는데 그 햄버거를 먹으려고 이제 미국까지 가는데 총 몇 시간이 걸렸냐면 비행기 타고 8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비행기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도대체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타고 제가 햄버거 먹으려고 미국까지, 물론 햄버거 먹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지금 옛날 여자친구 만나러 갔던 거예요. 간 김에 햄버거를 먹었겠죠. 여튼 거기서까지 쭉 걸어가는데 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걸어서 갔다. 와, 가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요? 정말 먼 거리예요, 이거는. 그쵸? 그나마 비행기라는 아주 훌륭한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겨우 8시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지구와 뭘 비교할 거냐면 오렌지 안개를 비교할 거예요. 오렌지 안개가 선생님 주먹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오렌지 한 개랑 지구랑 크기 비교하면 오렌지 크기는 진짜 작죠. 그쵸? 사실 그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비교하면 너무 만약 지구를 여기 있는 이 칠판만하게 그린다면 오렌지는 점 한 개 크기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 정도로 오렌지는 크기가 작습니다. 자, 지구와 오렌지의 크기 비교를 해보면요, 이 비교를 좀 더 이제 원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오렌지 한 개와 원자의 크기 비교하면 사실 원자의 크기는 지구와 오렌지의 크기 비교한 것보다 더 작아져야 돼요. 감이 오시나요? 오렌지를 지구 크기로 확 키우고요, 원자를 오렌지 크기로 좀 크기를 키우면요, 오렌지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만큼. 그 정도로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그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로 여러분 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 원자는 우리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는 게 가능할까요? 아주 특수한 현미경이 있어요. STM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현미경이 있는데, 이 현미경을 이용하면 원자의 크기를 대략, 원자의 모양이나 크기를 대략 짐작해 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원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현미경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되게 아쉽죠. 그래서 원자라는 게 아직 인류가 한 번도 단 그 크기를 제대로 눈으로 본 적은 없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그렇게 매우 작은 입자들로 우리가 배웠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책상들이 다 원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랑 이제 할 거는 이 원자들 중에 제가 원자 총 몇 개? 118개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118개의 원자 중에서 전부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앞쪽에 20개만 우리가 좀 외우도록 할게요. 이 주기율표는요,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는 거냐면 1번부터 118번까지 특정한 변화의 순서대로 쭉 나열해 둔 건데, 일반적으로 앞쪽이 제일 가볍고요, 뒤로 번호가 붙을수록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는 점점 원자 크기 아니죠. 원자의 무게는 점점점 무거워지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게보다는 질량이란 용어를 좀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무거워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건 1번에서 20번까지 가벼운 거 20개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일 앞에 있는 H, 이거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수소라고 얘기해요. 수소라고 얘기하는데, 와, 이 수소라는 게 왜 H일까요? 이건 여러분 수소 같은 게 요즘 책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뉴스나 아니면은 광고에서도 가끔 보이기도 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자동차 이런 게 요즘 좀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이 수소 연료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요, 이 수소라는 걸 실제로 수소를 이용해서 자동차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수소라는 건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수소는 라이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불에 탁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빵 터져요. 아주 폭발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폭발을 하는 게 바로 수소예요. 근데 이 수소가 왜 수소냐? 폭발하고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물이 남아요. 수소를 빵 이렇게 터뜨리면요, 뭐가 되냐?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이 되는 원소구나라고 해서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물을 얘기할 때 하이드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이드로, 요즘 포켓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하이드로라는 표현이 되게 막 익숙할 수도 있는데, 물 타입 포켓몬들이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이드로 할 때 H예요. 마찬가지 이 H도
물을 뜻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바로 옆에 보면 수소 끝에 수소하고 쭉 옆에 가면 H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헬륨이라고 얘기해요. 헬륨이라고 하는데 헬륨은 완전 뜻이 반대예요. 얘는 차가운 물을 의미했잖아요. 헬륨은 아주 뜨거운 태양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헬륨은 태양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태양에 들어있는 원소를 측정하면 안에 헬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태양을 뜻하는 헬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앞에 두 글자를 따서 He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륨을 지금 볼게요. 약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다면 뭔가 특징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HE 특징이 뭘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간단해요.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이거 영어에서 문장 쓸 때 그렇지 않아요? 앞쪽에는 무조건 대문자 쓰잖아요. 비슷해요. 앞에는 대문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소문자로 씁니다. 자, 그래서 H, 헬륨, 수소 똑같이 첫 글자는 대문자고요. 수소는 뒤에 있는 알파벳이 더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었는데 헬륨은 뒤에 알파벳 E가 오죠. 그래서 뒤에 E는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요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1주기라고 얘기해요. 자, 아래쪽에 보면 2주기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2주기는 두 번째 주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녀석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되어 있냐면 Li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Li라고 써여 있는데 이 Li는 뭐의 약자냐? 리튬의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리튬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으냐? 핸드폰 배터리죠. 핸드폰 배터리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뭐 핸드폰 기종 따라서 뒤에 배터리가 분리가 안 되는 애가 있고요. 분리가 되는 애가 있을 건데 분리가 되는 배터리를 자세히 보시면 리튬, Li 옆에 뭐 ION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써 있어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써 있는 거 나중에 한번 천천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굳이 분리 안 되는 핸드폰 굳이 떼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가 한 번은 올 거예요. 그때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소가 바로 리튬이에요. 리튬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금속 중에 제일 가벼운 금속입니다. 리튬 어떻다고요? 금속 중에 제일 가벼운 금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배터리의 소재로 많이 쓰는 이유는 전기를 잘 만들어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잘 만들어지는 애가 있는데 그것보다 또 전기를 잘 만들면 또 뭐가 특징이냐? 가볍기 때문에 얘를 배터리 이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배터리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옆에 보면 뭐가 있냐? Be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Be. Be 하면 저는 이 베릴륨을 실제로 겪어보진 못했는데요. 문헌에 책을 뒤져보니까 베릴륨이 달달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스트로베리 같은 맛이 난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릴륨인지 저래서 베릴륨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베릴륨입니다. 그래서 이 베릴륨을 혓바닥에 대면 단맛이 나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절대 이걸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베릴륨은 뭐 독버섯, 겉보기 좋은 거 먹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니고 겉보기 좋다고 해서 먹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하늘나라 붕 떠나는 거지, 그치? 안녕 하고 떠나갑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베릴륨은요, 맛이 달달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몸에 있는 간을 파괴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뭐 먹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B가 있죠. B는 보른에서부터 온 거고요. 붕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C가 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몸은 대부분 이 C, 탄소, 영어로는 카본이 됩니다. 탄소로 우리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원소 중에 하나가 C,
탄소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N인데 얘는 나이트로젠이라고 해서 질소가 됩니다. 자, 그 나이트로젠의 첫 알파벳 N을 따서 질소의 표기를 N이라고 쓰고 있고요. 자, 그 옆에 되게 중요한 원소예요. O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옥시즌이라고 해서 산소의 뜻입니다. 산소를 뜻하게 되고요.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친숙한 기체 중에 하나죠. 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요. 공기의 한 20% 정도가 다 산소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숨을 쉴 수 없게 되겠죠. 매우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는 플로린이라는 게 있고요. 플로린은 최근에 뉴스에서 몇 번 나왔어요. 되게 좋지 않은 뉴스로 좀 나왔는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한민국 너네한테 이거 안 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물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라는 게 있어요. 불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이 뉴스에서 들어보셨다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한번 찾아보세요. 일본에서 이걸 안 판다, 너네 안 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되게 유명하죠.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아주 핵심이 되는 원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거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불화수소라는 물질을 우리나라가 한동안 거의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일본에서 수입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너네한테 안 팔 거야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곤란했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 불화수소에서 불화라는 게 뭐냐면 불소화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불소화라고 얘기하는 이 불소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집에 아빠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빠 불소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치약에 들어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치약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플로린의 옛날식 표현이에요. 옛날에 플로린을 불소라고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한자어를 쓰진 않고요. 플로린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그대로 많이 씁니다.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소보다는 이제 플로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치약에 비해 보면요, 불소 함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플로린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요, 네온이에요. 네온은 네온사인이란 말 들어봤나요? 광고판에 보면 이렇게 뭐 형광등처럼 생겼는데 뭐 파란색도 나고 거기에 노란색도 나고 뭐 빨간색, 주황색도 나는 이런 다양한 색깔이 나는 어떤 형광등 비슷한 걸 광고판 만든 거 보신 적은 있죠? 그 광고판에 들어가는 그 형광등에 안에 들어가는 기체 중에 하나예요. 그 기체 이름을 우리 네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주기의 맨 끝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 끝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되게 독특해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긴 할 건데 약간 귀족 이런 성격을 귀족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고고하고 고귀하지. 되게 좀 자존심도 세고요. 남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헬륨, 네온 똑같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라고 얘기하는데 나트륨, 마그네슘 할 때 Mg, 알루미늄 할 때 Al 이렇게 되고요. Si는 왜 SI일까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규소인데 규소는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봤을 수 있어요. 가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모래가 규소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그거 빼고는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자주 듣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리콘이에요. 규소라고 얘기하면 안 익숙한데 실리콘은 익숙한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 실리콘 할 때 앞에 첫 글자 S, 두 번째 글자 I에서 S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가 규소고요. 실리콘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얘는 어디에 많다? 모래에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의 중요한 핵심 원료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in은 P라고 쓰고요. 광은 S, 설퍼의 약자예요. 포스포러스, 설퍼 이런 약자 P, S를 써서 in과 광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CI가 아니에요. 이거 매번 나중에 중학교 때 가면 이거를 시험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또 CI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륨하고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첫째 글자는 뭐다? 대문자다.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CI가 아니라 이건 CL입니다. CL이고요. 염소의 영어 명칭은요, 클로린입니다. 클로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요쪽에 17번째라고 써있는 요 아래쪽 애들은 이름이 in 이렇게 많이 끝나요. 클로린. 이거 아래는 브로민이란 게 있고요. 그 아래는 아이오딘이란 게 있어요. 지금은 쓰진 않았어요. 다사 in 이렇게 끝나는데, 걔를 특히 클로린을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클로린이라고 기억하셔도 사실은 차이는 없고요. 근데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염소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염소란 표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귀족 하나 또 나왔어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이라고 하는 AR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다 귀족들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륨, 칼슘이에요. KCA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이름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다 보면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쓰는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최근에 나트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책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대한화학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화학물질을 좀 많이 연구하는 이런 집단에서는 얘를 우리가 학회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는 소듐이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이유는 보통 외국에 가면 나트륨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듐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소듐이라고 바꿨는데, 아직 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나트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는 책에 따라서 이걸 나트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은 소듐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소듐은 이게 뜻이 뭐죠? 혹시 영어 하셨던 분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소금을 뜻하죠. 이 소금의 원료 중에 하나예요. 나트륨 혹은 소듐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칼륨인데 이 칼륨도 표현이 좀 바뀌긴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포타슘이라고 합니다.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이 포타슘을 아직까지는 칼륨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책마다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거 순서대로, 물론 무게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순서대로 20개를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20개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20개 다음 주에 시험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배우고 이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암기에 도움을 드리려고요, 암기법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암기법은 꼭 여러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쪽팔리거든. 그래서 이 얼굴에 저도 좀 철판을 깔고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옆에 보고 있다 그러면 엄마,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위해 잠깐만 좀 방을 비켜줄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근데 또 그래도 어머니가 또 보고 계시겠지? 그럼 어머님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막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봐봐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의 암기를 위해서 만든 암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이거 20번까지는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네이버 치시거나 하시면요, 주기율표가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1번에서 20번까지. 근데 단주기율표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18번까지 쫙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봐봐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주기율표라고 쓰면 1번에 20번까지만 써있는 이런 주기율표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외워보시면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요.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방에
그렇지. 지금 이 방은 아니구나. 그치? 왜? 지금 이건 녹화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학생들 대상으로 주변에 좀 아는 오빠 혹은 친오빠가 있나요? 사촌 오빠라도 돼요. 혹은 학교에 있는 오빠, 한 학년 위에 오빠, 혹은 아니면 주변에 누구라고 옆집에 있는 오빠, 누가 돼도 오빠가 있나요? 그 오빠를 생각, 이런 오빠도 없다면 그냥 인터넷, TV에 나오는 오빠를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 최근에 뭐 BTS 이런 분들. 혹은 남학생들한테는 또 지금 한 번만 인생에 이런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나는 지금 여자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변에 오빠가 한 명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딱 한 번 나는 여자다 생각하시고 오빠가 지금 한 명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오빠가 지금 평소에 나랑 친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햇볕이 너무 쨍쨍하고 하니까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해볼게요. 놀러 갔는데 저 멀리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한 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망원경을 봤는데 충격적인 걸 보는 거지. 그 오빠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빠를 그릴게요. 오빠입니다. 근데 오빠가 이렇게 있으면 오빠가 조금 정신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손 들고 머리에 꽃 다른 거 보이시죠? 머리에 꽃 달았어요.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치? 자, 이 상태인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 이 오빠가 자세히 봤더니 뭔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뭔가 이상해. 수영복인 것 같은데 그냥 옷 수영복이 아니야. 뭐? 그치, 이거 뭐야? 여기 배꼽 그리고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 비키니 입고 있는 오빠를 본 거지. 이거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니, 그 오빠가 하필이면 그 많은 옷 중에 뭘 입고 있다?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속상하겠지만 근데 또 보면 웃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영상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카메라 딱 촬영해서 개인 소장 한 번쯤 해줘야 되겠죠. 자,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자, 여러분 이 배 누가 있었다고? 비키니 오빠가 있는 거야. 비키니 오빠네. 그치? 자, 이 배에 무슨 오빠? 비키니 오빠. 비키니 오빠네? 그치? 이 봤더니 비키니 오빠가, 그치? 비키니 오빠가 여기 있는 거야. 보고만 있어도 그치? 썩 바람직한 현상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 자세히 봤더니 파이도 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털이 막 나와 있어. 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막 앞내가 막 뭔가 가스가 쿵쿵쿵 풍기고 있는 거야. 와, 그치? 생각만 해도 어떡해? 그림자가 그려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치? 그거를 본 거지. 근데 그걸 누구만 알고 있어?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C 나만 알지. 누구만 안다고? 나만 알지. 자, 이런 거 근데 보고 있어도 재밌거든. 이 재밌는 거 어떻게? 이걸 팝콘 각이라고 하지. 근데 팝콘 말고 저는 이때 음료수를 많이 마십니다. 어떤 음료수? 이때는 저는 콜라보다 펩시를 좋아해요. 펩시콜라를 먹으면서 봐야 되는 거지. 펩시콜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 펩시콜라 탁 마시고 칵 하고 칵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주기 두 번째 주기는 이 배에 비키니 오빠네. 자, 이 배에 무슨 오빠? 비키니 오빠네. 자, 기억해 주시고 누구만 안다 3주기 세 번째 줄 누구만 안다? 나만 알지. 뭘 먹으면서? 펩시콜라.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기율표 20번까지 암기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수소 헬륨은 쉽게 외우실 거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2주기, 3주기 위주로 이렇게 비키니 오빠를 떠올리시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암기법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해요. 자, 이 퀴즈는 제가 이 영상 자체를 아마도 유튜브에 올릴 것 같은데요. 주기율표에 보면 산소, 이게 O였어요. O. 산소 바로 아래에 있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산소 바로 아래에 있는 원소의 이름을 댓글창에 써주시면 되는데 댓글창에 쓸 때는 항상
이름과 학교 학년 그리고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봐봐요. 제가 이름이 파인만이고요. 학교는 뭐 버들초라고 해볼게요. 버들초 5학년이에요. 그러면 파인만 버들초 5학년 무슨 뭐 정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뭐 제가 쏘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원장님이 쏘시겠지.